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4.11 총선에서 승기를 거의 다 잡았던 야권이 여러 차례 실책을 범하고 말았는데요. 이 가운데서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바로 김용민 막말 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거 직후에 낙곰수 측에서는 야권 패배 책임을 낙곰수에 덧씌우려고 하는 조중동 프레임이다, 조중동의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항변한 바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치권 소식 먼저 짚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 많이 고세요? 예, 수술 안 해도 돼요, 요새.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대학교 예. 후배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는데 네. 가끔가다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수술을 했는데 네. 요새는 수술하지 않는 방법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뭘 끼고 잔다 그러던데요, 코에다가. 끼고 자면 된답니까?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네.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나도 사실 한번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못 갔어요. 또 피곤하면 또 코를 많이 골죠. 그렇죠. 술 한 잔 먹고 들어가면 또 많이 골죠. 많이 골죠. 예. 예. 의학 상식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오프닝에 예. 이야기를 했죠. 이러저러 이제 조중동 그렇죠. 프레임이다. 이번에 야권이 진 핑계를 낙곰수 김용민 막말에 우리가 많이 예. 이야기를 했던 거. 그다음에 이석기 당선자의 사퇴 운운하는 것도 조중동 프레임이다. 이렇게 제가 시청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저는 조중동 프레임이라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잘 아시겠지만 조준호 프레임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얘기 자체는 틀린 얘기죠.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선거 조작이 핵심입니다. 선거 조작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조중동이 그걸 가지고서 만일 만들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면 선거 조작이 분명히 있었고 또 요새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저도 이제 제 연구실에서 오늘 인터넷에 좀 봤는데 상당히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트북을 갖고 다녔다. 네. 어떤 자동차 노조에서 네. 그런 얘기도 드러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중동 프레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들 나름대로는 어떤 극명한 전선을 만들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설득력도 없고 사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죠. 네. 참 민망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예. 물론 민망하죠. 네. 민망하고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꾸 변명을 갖다 보면 우리나라 전체 진보를 자꾸 이 사람들 소수가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참 안타깝죠. 네. 그렇죠. 전체 진보를요. 네. 이석기 당선자가 이렇게 전부 같이 묶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석기 당선자뿐만이 아니죠. 그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NL 쪽의 사람들이 이 전체를 지금 그렇게 자꾸 이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당원 비대위까지 등장한 마당에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사실. 네. 우리가 진보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저도 이제 좀 말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함부로 진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진보는 필요합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가 하나의 색깔로 간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건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합리적 진보와 그리고 이성적 보수가 함께 이끌어야 되는 사회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새로운 진보의 탄생, 근데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NL 쪽이 진보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에는 늦게나마 오히려 저는 잘 터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오늘 그 뭐 압수수색 있었어요, 통합진보. 예.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고 맞습니다. 제가 표현했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 그 당원 명부 압수수색하고 한 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한 자체에 대해서는 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원 명부는 비밀 명부가 아니거든요. 네. 공당에 있어서의 당원 명부는 전 그렇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을 하게 된 어떤 그 결정적 계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사실 MBC 노조 파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MBC 네. 노조 파업은 지금 4달째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4달째 대부분의 MBC 기자분들이나 못 받고 PD분들이 못 받고 있고 지금 대부분 대출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지금 고소 고발 들어가가지고 또 4명을 지금 기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노건평 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누가 잘못됐던 어쨌든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압수수색 문제 이런 거 한꺼번에 막 터지면은 사실 통합진보당이 전 누구보다도 비판적인 사람이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사방에서 이제 한꺼번에 일어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비록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갑자기 복잡하게 한꺼번에 얽혀 터지는 있습니다.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이러면서 파이시티 사건이라든가 이 현 정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사건들이 뭔가 좀 그 수면 아래로 좀 들어가는 듯한 이런 파이시티 느낌. 문제도 사실 수사할 게 많거든요. 네. 돈의 사용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대선 자금 수사 혹은 대선 경선 자금 수사로 갈 수 있고 만약 대선 경선 자금 수사로 갔을 때에는 그때 이명박 캠프만 뒤지느냐 박근혜 캠프도 뒤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그리고 뭐 지금 검찰은 대충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저는 항상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검찰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인들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보는 사람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오히려 통진당 사태 이거는 진짜 뭐 비난 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이거는 네. 비난 정도가 아니라 욕먹어야 싼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비보수인 전체를 일거에 공격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는 사실은 절대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배나무 밑에서 뭔가 각근을 매는 듯한 느낌인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 근데 배나무 그거보다 밑에서 좀 더 각근을 그죠. 매면은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배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면 배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아닌가요? 가끔 매는 척하면서 배를 따는 배를 거죠. 따는 건가요? 그거 오해받을 수 있다는 죄송합니다. 얘기죠. 예. 제가 이 옛날 고사에 좀 약하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저도 약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순간적으로 배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가끔 매면서 배를 아, 예, 예. 그거죠. 하여튼 뭐 좀 막 일이 이렇게 막 겹치면서요. 뭔가 과거에 바로 전에 과거도 아니죠. 지금 수사 중인 큰 사건들이 예. 언론에서 사라지는 듯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해를 일으키는. 그리고 이게 음모론 아니냐? 한 이런. 가지 음모론이라기보다는요. 뭐 음모는 아니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검찰이 조사하는 네. 것은 아니니까. 네. 근데 시기적으로 그것이 너무 몰려 있다라는 것. 그렇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이번 대선 구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권 심판론이 아닌 이념 구도의 대결이 될 수 있다. 사실 그것은 여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도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정당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는 압수수색을 비판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도 사실 정당 활동에 개입한 거 근데 그건 아니겠습니까?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겁니까? 그건 뭐냐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돈 봉투 매수하는 행위 이 두 가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선거 조작은
법조차도 그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설마 같은 당끼리 이렇게 조작을 할까? 네. 그 정도로 기상천외한 일이라는 건 사실인데 법적으로 본다면 선거 조작에 검찰이 저거 할 수는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라이트 코리아라는 단체가 그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발 고소를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네. 예. 민주당의 그 박지원 원내대표는요, 네. 뭔가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뭔가 야권 이 단합, 예, 연대. 네, 야권 연대 이게 조금 벌어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오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야권 연대 전과 변함이 없어 보이는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입을 딱 열었는데요. 뭔가 통합진보당 손을 확 들어준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흘러온 그런 분위기를 좀 바꾸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글쎄요. 민주당의 이번 저거를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말이에요. 네. 일단은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절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힘들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만 좌우지간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해가지고 그걸 잘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고요.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권파가 잡고 있는 통합진보당과는 결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의 문제겠죠. 결별할 수밖에 없다. 예. 야권 연대는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연대는 또 다른 파트너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진보와 또 다른 연대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통합진보당도 쪼개진다고 저는 보시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쪼개질 수밖에 예, 없다. 예. 네,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씨는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국민참여당과 그러니까 진보 연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보신당 계열 쪽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물론 거기에 비당권파지만은 NL 계열이 있거든요. 네. 인천 계열이 울산 계열이 있는데 울산연합, 인천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최소한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통합진보당이 반으로 쪼개지고 예. 또 야권연대가 그 쪼개진 그 PD 계열의 진보 이쪽하고 손을 잡고 이러면 이 대선은 형국이 어떻게 될까요? 대선. 대선 형국은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당권 경쟁도 있고 이걸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그 민주통합당 경선 그거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당사자들은 피를 말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민주통합당의 어떤 그런 경선이라는 것이 지금 앞으로 대권 구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네. 대권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제가 볼 땐 그 이후에 연대라는 측면도 새롭게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지금 그 아주 그 민주당 내에서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김한길 글쎄요. 의원이 재밌다니까요, 당선자가 그게. 1등을 했어요. 이해찬 후보가 2등도 아니고 4등 했어요. 더블 이렇게 스코어 되면 차이요, 더블 스코어 차이. 더블 스코어 네. 차이예요. 그게 근데 저도 그걸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지난 목요일이었 오늘 월요일 맞죠? 네. 예, 지난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목요일 날 민주당 당권 후보 토론회 예. TV 토론회 사회를 봤는데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방송 시작 전이나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해찬 후보가 상당히 여유롭고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이게 뭐 그냥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어저께 머리를 자르고 딱 나오는데 어떤 기자가 딱 전화를 하더니 네. 지금 울산에 있는데 뒤집혔다 이거예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데 선거는 사실 그렇게 이변이 있어야지 재밌죠. 우리나라 물론 정치는 예측 가능하지 못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건 좀 불가능해도 됩니다. 다른 걸 예측 가능하게 하면 좋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결과가 나온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친노가 주류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민주당 내의
어떤 거부감 이러한 네.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나눠먹기에 대한 거부감이 또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김한길 후보가 상대적으로 온건한 쪽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지나치게 강성, 선명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 이 세 가지가 저는 합쳐져서 1인 2표제지만 결국은 김한길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김한길 후보 방송을 잘 하시대요. 방송 잘하십니다. 예. 옛날에 뭐 그날 진행도 보니까 하고 그랬었죠. 진행도 하고 그랬죠. 근데 네. 진짜 방송 잘 하시더라고요. 예, 부인이 또 탤런트 최명길. 그렇죠. 씨죠. 근데 예. 뭐 부인이 탤런트시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뭐 다 잘하게 그런 건 아신데, 네. 진짜 참 잘하시더라고요. 길지 않게 짧게 칠 건 치고 빠질 때 빠지고. 내가 역시 방송구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김한길 씨가 당선자가 예. 1등한 당선자가 이유를 아니죠. 후보자죠. 후보자. 이제 아니, 돌아가면서.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 맞잖아요. 당선자 예, 맞죠. 국회의원 당선자. 난 또 이 당권 당선자.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당선 아직 예. 국회의원이 안 돼가지고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지금 예. 당선자들한테 국회의원 당선자. 김한길 국회의원 당선자. 김한길 후보라고 할까요? 그냥? 예, 후보가 낫죠. 김한길 후보는 예. 그 말 그렇게 잘해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파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일단은 친노는 아니죠. 그러니까 친노를 견제하는 세력들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치적 노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온건한 쪽에 속해 있고 지나치게 선명하게 가면 안 된다고 민주당 내 당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은 보통 70% 정도 되거든요. 네. 투표율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중도층 흡수해야 되는 더 절박함이 총선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너무 선명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매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뭐 매력, 뭐 정치적으로 중도 있으면 다 매력입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결과 부산으로 가겠죠? 부산 결과는 어떻게 부산 결과는 최소한도 지금 투표가 늦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집계가 나오는 게 최소한도 오늘 밤 10시, 11시쯤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 어떻게 나온 것과 무관하게 친노의 아성이라고 얘기하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중에 울산에서 벌써 이렇게 일종의 데미지를 먹은 거기 때문에 부산 결과와 무관하게 저는 일단은 데미지를 먹은 것이다. 그리고 내일 이제 광주, 전남에 투표가 있거든요. 그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역시 이해찬 후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총선 때 호남 지역에 있는 대의원들은 굉장히 섭섭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일도 쉬운 게임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 민주당의 당권을 향한 이 싸움이라는 건 상당히 볼만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우리는 볼만하지만 이제 당사자는 피를 말리겠죠. 네. 이해찬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또 1등을 못 한다면 부산에서 네. 예. 그러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가 이제 가장 큰 속이 타겠죠. 이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후보는 설사 나중에 다 합해가지고 이해찬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눠먹기 연장이냐 그래가지고 어차피 상처받는 거고, 만일 부산에서 지고 이해찬 후보가 그래서 안 되게 되면 친노의 수장으로서 상처 다 받고 친노 후보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나와서 또 상처받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고문이 조금 중앙정치의 경험이 너무 없었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본인은 사실 한 발짝 뒤에서 관조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되는데 어제 또 울산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리고 이방연대 이렇게 자꾸 거기에 단합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됐었죠. 전 그것도 참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 문재인 고문이 이제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입니다. 이해찬 후보가. 네. 모 방송사에서는 그 패널들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해서 딱 표를 깠는데 그 패널들 전부 다가 김두관 이가 될 것이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딱 뽑았대요. 어디서 방송에서 그랬다고요? 그 전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그 패널들 정치 평론가들인데 했는데 딱 전부 4명이 동시에 본인들도 다 깜짝 놀랐다.
이거를 또 신문에서 또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조작된 위기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땐.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 보세요. 지금 상황 보면 누가 제일 유리하냐면 아까 우리 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심판론이 아닌 아무리 뭐 대선은 미래지향적이고 뭐고 떠들어도 그래도 심판론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인연구도인데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유리한 사람은 박근혜 위원장이 제일 유리하죠. 지금 내일 모레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3주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형 노건평 씨가 또 300억 예. 뭉칫돈 또 수사에 또 올랐는데. 그게 300억이라는 설도 있고 200억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네. 어떤 신문은 200억, 어떤 신문은 300억 이렇게 썼는데. 맞습니다. 참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입니까? 가는 날이 장날입니까? 이것도 어떻게 봐야 글쎄요. 저는 그 돈의 출처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친노가 민주당 내 주류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그 각을 세우는 그런 그 세력 중에 하나가 현 정권 혹은 여당과 그게 바로 친노 세력인데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가 되는 이 시점에 어쨌든 그 얘기가 터지고 그런 수사가 들어간다라는 사실 자체. 물론 뭐 수사를 해야겠죠. 해야겠는데 그 한 가지 제가 더 주목하는 건 뭐냐면 검찰이 그런 얘기를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계 관계는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오히려 전 그 얘기를 함으로써 좀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야당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라는 것은 알겠는데 오히려 이게 진짜 그런 의도도 있겠네라고 생각해 보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글쎄요, 뭐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시점이 좀 묘하다 그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건평 그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수사라든가 통진당 압수수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큰형 그러니까 형님에 대한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측근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수면 아래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렇죠. 어떤 좀 뭐 상당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고수의 어떤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있는 네. 측면이 있어요. 네. 구도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반드시 그렇다고 또 보기 힘든 측면. 그게 정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진 절대로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른바 비박 혹은 반박 후보들이 그 새누리당 내에서 정말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새가 위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적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본다면 검찰의 자기조직 보호 본능과 검찰의 소위 말하는 미래 권력,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래 권력 네. 이런 것과 맞물릴 수 있다라는 추론은 가능하겠지만 네. 분명히 뭐 정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뒷짐지고 혼수 드는 것만큼 이 세상에 이제 쉬운 일도 없을 겁니다. 네. 훈수는 멀쩡히 잘 두다가도 또 막상 장기판에 끼어들면 또 여지없이 깨질 수도 있는데 오늘 모실 분 쓴소리의 단인입니다. 네. 이 나라의 원로입니다. 네. 한 말씀 한 말씀이요.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네, 주인공입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60초 후에 만나봅니다.